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3일 남은 2021년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연말 불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셨을 텐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을 기준으로 좀 많이 투심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일 이전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산타 랠리가 시작되나 연말까지 쭉 상승장이 이어갈 수 있나 라고 좀 기대 심리가 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부터 조금씩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럼 2022년도는 과연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2021년도에 그동안의 코인은 어땠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쁘게 또 열 수 있는 오늘 하루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어제 밤부터 갑자기 내려가는 차트를 보시고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연말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있다면 올라가는 방향도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코인 이슈들 짚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오늘의 네. 악재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악재라기보다는요, 이게 악재일까 하는 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악재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려간다라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좀 악재로서 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주식과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이슈, 또는 테이퍼링 조기 실현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갔을 때 미국의 증시도 내려간다.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전통금리가 올라가면 전통금융이 더욱더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 물론 마지막은 보합권으로 마지막에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시작하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상승과 더불어서 이번 12월의 차트를 보면 미국의 증시는 12월 동안에 5%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10%가량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온 거는 2021년 올해 6월 이후로 처음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한 번 불안해집니다. 주식은 미국 증시도 같이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먼저 살짝 올라가는데 코인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말 코인은 끝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왜 아니냐면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통금융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금융이에요. 물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투심이 위축되고 코인과 같이 내려가는 경우는 맞습니다만,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많아지고요.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인은 반대입니다. 코인이 처음 나왔던 거는 디지털 금, 즉 해지 수단으로서의 코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경제가 안 좋을 때 무언가가 그것을 좀 받쳐줄 만한 게 필요했어요. 이전에는 금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나왔었죠. 실제로 그동안의 전 세계적인 이슈에서 나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들이 예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디커플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돼야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사실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지도 못하고 있고 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통해서 시장에 내보낼 예상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경제는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주식이 단기적인 실적 좋음 이유로 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이제는 경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단독 상승이 가능하다. 오히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더욱더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바로 메타마스크,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마스크는 뭐냐? 바로 코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이 지갑, 메타마스크의 지갑에서 메타마스크 자체 토큰,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언제부턴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타마스크 측에서는 코인을 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코인을 사기꾼한테 샀어요. 근데 그 산 코인은 어떡합니까? 어디에다가도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인은 아직까지 사기도 너무 많고 예전부터 코인에 대한 해킹 이슈 그리고 사기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코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판매 금지시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코인 자체는 털리지 않아요. 비트코인 자체는 그동안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편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편의성이 아닌 누군가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러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규제와 법안을 통해서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잡고 엄벌해치해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코인이 이거 봐라. 코인으로 통해서 파생되는 사기 행각이 많다. 코인은 나쁘고 코인은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마찬가지로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 도둑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다단계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현금을 없애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이것도 규제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규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사기꾼들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욱더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확실한 성공을 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 나스닥과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6월 이후로 처음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멀리 봤을 때 향후에 달러 해칭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개별 시장으로서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메타마스크 토큰 사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주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악재는 이제 큰 호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대중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예를 설명을 들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최근에 이 디센트럴랜드 12월 24일에 코인원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관련해서 뉴스는 이전부터 나왔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거래소 하나에 상장이 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 살 수 있던 음료는 이제 소형마트 혹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코인의 유동성은 오를 것이고 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랫물이 맑아서 윗물이 맑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래소 규모 차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냉정하고 차갑고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은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웬만한 일로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자, 예전에는 이 선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전문가들도 이 선반영 이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태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암호화폐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사람들도 이제 이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재에 대해 조금 민감하게 혹은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또 쉬운 예가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이 FOMC를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FOMC가 12월 초에 있는데 그 전부터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 이 FOMC 결과를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나쁘게 예측을 했죠.
그 예측한 걸 대중들은 이미 인지를 했고 그거를 시장에 선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FOMC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락을 보였고 이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다면 이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대처를 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미 내가 뺄 수 있는 물량을 빼고 안전자산 그리고 지갑에 돈을 보관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죠.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선반영이 되고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거품이 없어지고 있고 웬만한 호재가 아닌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호재가 있더라도 금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조스, 왁스 등 여러 호재가 있었죠. 그날 많은 상승을 보였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떨어지는 모습,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모습,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호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정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접근을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이 심리 자체도 있겠지만 확실히 시장이 좋으면 작은 호재에도 금방금방 가격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큰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뭐 선반영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호재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의 투심이 살아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 앞으로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호재가 아닙니다. 올해의 호재입니다. 올해의 호재는 네, 그래서 어떤 올해 암호화폐가 사실은 지금 연말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힘든 게 전혀 아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힘든 시기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비트코인 얼마로 시작을 했냐면 2천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이 2021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6천만 원대예요. 그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2021년에 이미 3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2021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지금 또 기분 좋게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힘들더라도 2022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2023년에 더욱더 성장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암호화폐를 먼저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도에 비트코인 ATM기가 약 2만 대 가량이 설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하루에 50대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어디서도 인출할 수 있는 ATM기가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국내에서도 2019년도에 비트코인 ATM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GS 편의점 이거 노출해도 되나요? 어쨌든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고 그 ATM기 안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왔었는데 사실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없다 보니까 과연 비트코인 ATM기가 정말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충분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에 넣어놓고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ATM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더욱더 좋고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암호화폐를 그동안 원천적으로 무조건 금지 정책을 했던 나라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 인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금지해갖고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물론 인도의 인도의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때쯤에 암호화폐를 사용을 검토해보겠다라는 뉴스는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허용한다라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나라인데, 자, 인도 거래소 중에 코인스위치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인스위치 거래소를 보니까 올해 이용자가 벌써 14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2020년에 비해 2021년도에 인도의
거래소에서 이용자 수가 14배가 증가했다. 상당히 많은 증가량이고요. 그리고 와지로엑스라는 거래소 역시 인도 거래소입니다. 이 와지로엑스를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 유동량이라고 하죠. 이 거래량이 1,7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인도의 2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인도의 투자자도 늘어났다. 자, 인도의 자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대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예전에 중국의 자금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국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들어오면서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변동성을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지금 당장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2021년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차트를 켜고선 2021년의 시작과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상승을 했고 지금 하락하는 거는 정말 애기 같은 귀여운 차트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과연 2022년에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건데 자, 세계 유명 기업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크립토의 해다, 비트코인의 해고, 알트코인의 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어떤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벤처 캐피탈입니다. 점프 캐피탈이라고 상당히 큰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자, 2022년도는 크립토의 지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들로도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들도 비트코인을 체결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점점 시스템을 크립토화 시키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2022년도에는 더욱더 상승세를 좀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글로벌 트레이닝 회사입니다. 인사이트 총괄 역시 2022년도는 기관 투자들이 알트코인들에 조금씩 더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 자, 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는 암호화폐 해가 될 것이다. 이거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호재, 정말 오래됐지만 나오지 않은 호재가 있어요. 비트코인 ETF죠. 현물 ETF가 허용될 것이냐.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국내 암호화폐 세금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라고 미뤄졌어요. 그리고 각 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세금에 대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안이 나오면 오늘부터 개정안을 실행해서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개정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만약에 바로 없어질 오늘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끝자락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정안조차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개정안들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 중이고 그런 것들이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정말 암호화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19년보다 2020년대가 더 좋은 암호화폐 해였고 2020년보다 2021년 올해가 너무나도 좋은 암호화폐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도도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좀 기분 좋게 매매할 수 있는데 2022년도에도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고 올라가는 코인들을 고점 매매만 한다라고 본다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살림살이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무료 방송도 그렇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들, 차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호재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 초에 이 비트코인 ATM기가 2만 대가량 설치가 됐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인도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용자 수가 14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세계 유명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가 거듭할수록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저도 NFT를 가져왔는데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NFT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기에 또 동참을 해서 자, 이 21년은 일단 NFT가 대세였긴 한가 봅니다.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하나로 15조 4천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20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자, 392억 원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 비해 420배가 좀 적었던 상황인데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NFT 거래. 보통 이 NFT 거래는 이 오픈시라는 마켓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오픈시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이나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을 올려서 매도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NFT를 만들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 자, 이렇게 NFT 규모가 커지는데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고 이 NFT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명품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명품. 일단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진입을 함으로써 이 규모가 커지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많이 아는 뭐 구찌, 루이비통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죠. 버버리 등 이 NFT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구찌 같은 경우는 산 옷을 윗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리셀이라고 하죠. 그 리셀이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 이 리셀이 메타버스 세계관까지 뻗어가서 리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이 NFT 시장에 가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명품은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명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근데 이런 명품에 흠집을 내는 가짜 제품 아주 민감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가짜 제품 NFT를 통해 대충 어떤 식으로 연관이 가능한지 짐작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 명품 회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명품으로 인정해주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구매를 해줄 수 있는 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이든 저작물이든 이 NFT로 만들면 그 제품에 고유 번호가 붙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위조와 변조가 어려우니까 이 NFT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제가 인터넷이나 뭐 직거래를 통해 명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고유 번호가 있고 이 NFT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라고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조금 안정적인 거래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과 이 연계한 NFT를 기업들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인증 솔루션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면 이거 정품이야. 정품이니까 써도 돼. 인증을 또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향후 출시되는 이제 제품 NFT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옷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차에서도 등록이 하고 저희 많이 쓰는 시계도 있죠. 시계도 지금 이 NFT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특히 저희 이제 나이키가 보시면 해외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를 하지만 뜯어보면 나이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거 나이키 운동화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네. 이런 경우를 해외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이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NFT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 적용을 해보겠다. 뭐 아디다스 포함 이런 기업들도 해보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어느새 NFT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어보니까 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질 수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산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NFT 시장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요. 특히나 이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좀 NFT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